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정유숙입니다. 양극성 장애는 말 그대로 양극이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조증과 우울증이 번갈아 나타나는 상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양극성 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양한 원인들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유전력도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근데 이거 이외에도 여러 생화학적인 기능의 이상, 뇌 기능의 이상 등이 좀 발견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복합적인 요소가 작동이 되고, 또 한편에서는 가족에서의 어떤 환경, 또 아동의 어떤 방어 기제의 작동 등이 어우러져서 이런 양극성 장애가 생긴다고 보고 있는데, 워낙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로 양극성 장애의 원인을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소 일주 이상, 그리고 그 일주 동안에는 거의 매일, 또 하루 중에서는 하루의 대부분을 이런 양상이 보일 때 우리가 이제 조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조증의 증상으로서는 이제 이런 거 이외에도 이 자존감이 팽창하는, 그리고 굉장히 과대한 관념이 생기고, 심한 경우엔 과대망상까지 생길 수도 있고요. 또는 수면 욕구가 감소해서 잠을 자지 않고도 힘이 넘치죠. 그런 특성이 있고, 말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전하고 다르게 주의가 산만하고 집중이 짧아지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을 잘 살펴봐서 여러 가지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의심해 볼 수가 있겠죠. ADHD는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증상이 있는 특성들이 있죠. 근데 여기에 비해서 이 조증은 일정 기간 동안 갑자기 증상이 생기는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사파라고 얘기하는데요. 물론 이제 공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ADHD가 있다가 그 이후에 양극성 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각각이 있는 경우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감별하는 것은 가능은 합니다. 수면장애나 적대적 반항장애처럼 조증인 상태에서도 어떤 공격성이나 또 난폭한 행동, 이런 게 나타날 수가 있죠. 근데 조증 상태에서 보이는 그런 공격성은 어떤 특정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런 행동을 하지 않던 아동들이 갑자기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경우, 품행장애나 적대적 반항장애는 좀 지속적이죠. 이 조증에서는 굉장히 고양된 기분이라든가 들뜨는 거, 과대한 기분, 이런 것들이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데, 품행장애나 적대적 반항장애는 그런 기분 증상이 두드러지지 않는 특성이 있겠습니다. 조증 회복률이 우리가 한 3분의 1이 조금 넘는 정도거든요. 회복률이 조금 낮은 질병에 속할 수가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재발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1년 내에 다시 조증이 생기는 게 3분의 1이 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치료적인 개입을 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약물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기분 조절제라든가 비전형 항정신병 제제 등의 조증 사파를 치료하기 위한 약물을 쓰게 되고, 심리사회적 개입이 병행을 돼야 되고요. 그 아동과 이제 부모님한테 이 양극성 장애에 대한 그 교육을 좀 해야 되고, 또 생활 관리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 가족 중심 치료 등의 심리사회적 접근을 병행하는 것이 예후에서 훨씬 좀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우울증이든 양극성 장애든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기능에 저하가 나타나는데, 학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업 부진이 많이 동반이 됩니다. 우울증이나 양극성 장애가 증상이 많이 좋아져도 사실 학업적인 기능이 돌아오는 데에는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이 많은 부모님들이 증상이 좋아지면 우리 아이가 다시 예전처럼 학업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학교를 잘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세요. 근데 학업 기능은 워낙 고도화되고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정서적인 어려움이 충분히 회복되고, 또 아동이 다른 기능이 호전되어야지 학습 기능이 돌아옵니다. 그런 시기가 안 된 상태에서 이 학습적인 부분을 강조하다 보면 사실은 좋아졌던 부분들이 다시 나빠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학업에 대한 부분을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여유 있게 이 아동의 상태를 보면서 그런 부분을 독려하시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